자, 2023년도 22번 문제를 선생님 같이 볼게. 얘는 그쵸, 킬러 문제가 되겠지. 킬러 문제가 난이도가 좀 내려갔긴 했는데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아마 이걸 틀려도 1등급은 나왔을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 문제는 좀 공부를 좀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천천히 선생님이 좀 풀이를 진행을 할게. 자, 일단 조건이 fx는 3차 함수야. 최고차 계수 가르쳐줬고 gx는 몰라. gx는 모르는데 유일하게 연속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사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께끼처럼 가나다 이렇게 조건을 줬는데 첫 번째, 자, 가하 조건에서 선생님이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가하 조건은 얘는 2017 수능 그때는 이제 미적분이지. 미적분 30번. 거기에서 이제 출제된 내용과 거의 유사한 함수가 나왔거든. 그게 뭐냐면,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을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로 가지는 함수가 또 출제됐어. 자, 함수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라고? 평균 변화율. 다시 말해서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가 나왔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식을 보고, 이거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너희 수험생이고, 이거는 이제 만점을 체크하는 거란 말이야. 즉, 1등급, 이거 틀려도 1등급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왜 이렇게 변형해요? 라고 하면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이항하고 얘로 나눌게요. 자, fx f1, f 프라임 gx인데, 여기서 x-1로 나눌 때는 당연히 x가 1이 아니라는 전자에서 나눴겠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줘야 돼. 자, 여기를 평균 변화율, 다시 말해서 기울기로 바꿔준 거야. 그리고 얘를 이제 단독으로 hx라는 하나의 함수로 볼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이전에 기출된 적이 있으니까 바로 갈게. 자, 그러고 난 뒤에 뭐 할 건데? 얘는 뭐라고? gx는 연속이라는 단선이 있잖아. 그러니까 1은 아니지만 어떻게 할 거라고? 1에 가까이 갈 수는 있어. 왜?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뭐지?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얘는 연속이고 g도 f'도 2차 함수잖아. 얘는 2차니까 연속이야. 연속 합성 연속은 당연히 뭐가 되니까 연속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f' g1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연속 조건을 한번 사용한 거야. gx가 연속이라는 것. 그 다음 얘는 당연히 3차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얘는 미분계수 정의식에서 f'1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봐야 돼. 자, f'이라는 함수가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란 말이야. f'이라는 함수가.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과 g1에서 함수값이 같대. 그 얘기는, 자,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거든. 1대1 함수. 즉, 다시 말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g1이어도, 맞니? 둘은 함수값이 같을 수 있어.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2차 함수라서. 따라서, 일단 g1이 되는 경우도 당연히 되고요. 또는 뭐냐면은, g1이 1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일지 지금 좀 고민을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조금 더 탐색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 하나 또 포인트를 얘기하자면, 자, 22번 정도 오잖아. 그러면 아마 너희들이 앞에 이제 계산 문제들 있잖아요. 즉, 식으로, 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프를 가지고. 근데 22번쯤 되면은 아마 그래프가 맞을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막 식을 세워봐야 어차피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서 너희가 처리가 안 돼.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 3차 함수 그래프. 자, 여기 좌변에 있는 hx라는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인데, 함수적 사고를 좀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해요. 자, 이게 함수적 사고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2018에도 나왔다, 알겠지? 30번으로. 2018에도 30번으로 이번에 적분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 이게 또 출제가 됐거든? 그래서 함수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대응이에요. 정의역의 한 원소가 공용역의 한 원소에 대응이 되면은 걔는 뭐예요? 함수예요. 맞지? 하나의 값을 대응시키면 함수예요. 그러면 너희가 함수를 잘 파악한다는 것은 이 대응을 뭐 하면 되겠지? 이 대응을 여러 번 해보는 거야. 여러 번 해보면서 이 둘 사이 대응 사이의 종속적 변화라면 좀 어렵구나. 이게 조금 바뀔 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하는 게 이제 바로 미분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있잖아.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야, 이게 무슨 함수야?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냥 x에다가 2를 한번 넣으면,
2 빼기 1분의 F2 빼기 F1 맞지? 는 F 프라임 G2가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좌변을 한번 볼까? 좌변이란 것은 자 여기에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여기가 1이라 할게. 1,F1이라 할게요. 자 2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지금 어떻게 하는 거지? 이 함수를 관찰하기 위해서 그냥 값을 대입을 한 거야. 이 과정, 이렇게 추측하는 과정을 너희가 스스로 해야지 다른 문제가 오더라도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만 또 똑같이 출제 안 되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 과정, 이런 능력을 좀 키우세요. 자, 1하고 2 사이에 평균 변화율, 요 기울기잖아. 맞지? 이 기울기가 좌변에 있는 값이야. 맞니? 눈으로 보이지? 눈으로. 자, 그럼 우변에 있는 건 뭐지? 자, 결국에는 뭐예요? 얘는 기울기야, 기울기. F 프라임이야. 어디에서? G에서의 기울기거든? 그럼 얘는 어떤 하나의 값이라면 자, 이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에 있지? 그치? 여기에 아니면 여기 있겠지. 왜? 표현값 정리해서 존재한다는 존재성은 보장받을 거고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G라는 것은 요 놈의 X좌표 있지? 얘가 G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또는 얘가 G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G라는 펑션은, G라는 함수는 뭐예요? 2라는 정의역을 넣었더니 뭐가 되는 거지? 여기 보다시피 여기 함수값 있잖아요. 요 X좌표. 얘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거야. 눈으로 보이죠? 그러면 자, 선생님 여기서 하나만 더 넣어보자. 3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X에다가 3을 넣으면 좌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좌변이? 그렇지. 3과 1 사이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 되겠죠. 3이라는 숫자를 선생님 여기에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이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예요. 요만큼 기울어진 거지. 보이지? 그러면 그때 우변에 있는 이 G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 프라임 G3인데 자, 얘랑 기울기가 같아야 돼. 맞지? 얘도 기울기고 얘도 기울기란 말이야. 얘는 두 점을 이은 기울기이고 얘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그러면 어디에서 기울기가 같아지니? 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이지? 여기. 아니면 여기란 말이야. 됐니? 이 두 개가 평행하도록 같아지도록 여기도 평행하도록. 이번에는 여기가 G3이 되거나 여기가 G3이 될 거야. 아, 일단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질문이 생기지. 선생님, 둘 중에 누가 G3인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 중에 뭐? 연속이라는 게 중요해.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2에서 3으로 탁 튀었는데 2.1을 넣을 수도 있잖아. 1하고 2.1 사이의 기울기. 맞지? 거기에 같아지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의 X좌표가 바로 G라는 함수인데 근데 이 3을 오른쪽 편의상 여기를 오른쪽 얘를 왼쪽이라 할게. 2하고 3이 오른쪽 둘 다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 맞지? X좌표다 값들이. 근데 얘가 갑자기 2는 오른쪽인데 3은 왼쪽으로 탁 튀어버리면 이거는 불연속이 되겠지. 자, 이거 눈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값을 넣으면서 이 변화들을 본 거예요. 변화들을.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는 연속이 되려면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에서 다 나와야 되겠다. G라는 함수값 둘 중에서. 그런데 GX라는 함수는 말이에요. 최소값을 가져. 최소값. 최대가 아니라 최소를 가지는 거야. 그다음 G라는 함수는 봐봐봐. 2하고 3만 넣더라도 보면은 여기서 오른쪽에서 둘 다 위치해야 제일 작은 값이 있지. 왜냐면 더 커지게 되면은 얘는 또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맞니? 이렇게 G라는 함수값이 가질 테니까 왼쪽에 오게 되면 얘는 뭐예요? 계속 내려간단 말이야. 계속 내려가서 최소값이 결국에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오케이 추측했어요. 나에 의해서 G라는 함수가 오른쪽 왼쪽 중에 오른쪽에 위치해야 되겠구나. 되겠지? 그러니까 탁 튀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뒤에 볼게. 이 최소값이 2분의 5래요. 응? 자, 그러면 이 최소라는 순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에 1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거랑 연결한 기울기를 보는데 이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최소값이잖아. 언제 얘가 최소가 될까라는 거예요. 즉, 자, 요때 되면은 아까 추측컨대 얘가 이제 G라는 함수값이었잖아요. 맞지? GX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X, FX면. 되겠니? 자, 그러면 이 X를 이제 좀 움직여봐. X가 만약에 여기 간다면 더 기울어지니까 이쪽에 와야 되겠지. 자, 오른편 간다고. 얘가 더 올라가면 더 기울어지니까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쪽으로 간다고. 즉 왼쪽으로 와야 이 GX의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어느 순간에 바로 최소가 되겠니? 추측이 되죠. 어느 순간? 바로 1에서 여기에 접선 있죠.
요 순간이 바로 최소가 될 때의 지혜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랑 연결한 이 두 점을 이은 기울기와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또는 요 자신. 맞지? 자기 자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gx는 연속이거든.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값을 선택하면 되고, 자, 요거보다, 자, 이게 최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요거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봐. 맞니? x가. 그러면은 이때 이 기울기가 같은 값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만 오른쪽에 가게 되면 이쪽으로 오겠지. 자, 이거보다 오른쪽에 온다고. 자, 이거보다 x 값을 조금 더 크게 벌려봐. 맞지? 최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추측한 이 값에서 조금 왼쪽, 조금 작은 값, 조금 큰 값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랑 같은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얘랑 같은 값은 여기 있겠지. 맞니? 또는 이쪽에 있으면은 이거보다 좀 더 누웠잖아. 누웠으니까 이쪽에 와야 되겠지. 보입니까?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접하는 순간이 최소라는 것을 너희가 한번 추측을 해봐. 조금씩 큰 값, 작은 값 넣으면서. 됐어. 그래서 결론은 내렸어요. 뭐냐면은 gx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지금처럼 접할 때야. 자, 그러면 잠깐 지우고 다시 할게. 자, 이제 달을 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아까 밀어놨던 가에 대한 판단을 좀 외울게. 이 두 개 중에 뭔지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자,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1대1 함수 관점에서 F'을 그려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이게 꼭 같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3차 함수 입장에서 한번 볼까? F라는 입장에서. 자, F라는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얘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얘는 G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 둘이 같아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보이지? 얘가 F'1이잖아. 이 기울기가. 그럼 얘랑 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곡점에서 뭐 대칭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걸 알고 있죠. 맞니? 그러니 G1이라는 값이 얘여도 되고 실제로 또는 어디여도 된다고? 여기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G1이라는 값은 이 1이 되어도 되고 변곡점의 대칭인 점이 되어도 되는데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2, 3을 넣으면 이쪽 오른쪽 편에서 온단 말이야. G2, G3, 뭐 G1.5, G1.4 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G1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G1.5, G1.2 여기 있다가 G1일 때는 탁 튀어버린다고. 이해되겠니?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지? 불연속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함수값을 가지다가 갑자기 여기로 되겠니? 그래서 얘는 어디에 모순이죠? 그렇죠. 연속이란 사실의 모순이에요. 연속이란 사실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얘는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따라서 G1은 어떻게 되냐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 걔랑 똑같은 변곡점에서의 대칭인 점 있잖아. 걔를 G1로 가지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요 3차 함수에서 선생님 조금 더 정보를 추가해서 적어볼게. 자, 이거요. F'1이잖아. 자, 이거랑 같아지는 점은 바로 변곡점에 대해서 뭐 한 거? 대칭인 점 있지. 걔가 바로 뭐라고? G1인 거야. 요놈 X좌표가. 되겠지? 요놈 X좌표가 G1이라고 지금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참인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달을 볼게. 달에서 보니 뭐가 나와 있냐면 FG1은 6이래요. 맞지? 이제 G1은 구체적인 값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값이거든. 그 놈에다 F를 취한 거니까 이놈의 함수값이 6인 거야. 맞지? 다시 말해서 이 점의 좌표는 G1, 6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얘랑 접선이 평행한 놈의 Y좌표가 6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다시 F0은 -3이라는 것을 써야 되네. 자, 여기서 선생님 두 가지 지식을 선생님 바로 좀 먼저 소개하고 갈게. 왜? 너희는 만점을 노리는 애들이잖아.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혹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정리가 안 되는 학생은 이걸로 정리하세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비율관계죠. 비율관계. 자, 일단 x축과 무한선,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접점, 맞지? 접점. 이거는 교점. 다시 만나는 교점. 그리고 변곡점을 끊게 되면 얘의 길이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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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거지. 맞니? 그런데 이게 뭐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기울기를 가지더라도 즉 x축에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지더라도 알겠지? 기울어지더라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접점, 변곡점, 다시 만나는 점 연결하게 되면 얘의 길이비가 또 뭐가 된다고? 그렇죠. 1대 1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변곡점을 찾는 건데 변곡점은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3a분의 b야. 마이너스 3a분의 b. 이게 a, b는 뭐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를 쓰잖아. 그때 3차 계수, 2차 계수를 갖다가 a, b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a분의 b가 변곡점이야.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근의 합이 있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맞니?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얘를 3으로 나눈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세근의 합을 뭘로? 3으로 나눈 거야. 즉 산술 평균이야. 근의 산술 평균이 있지. 걔가 변곡점이야. 기억하기도 쉽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 자, 요 내용하고 섞어가지고 바로 여기서 해설을 할게. 자, 일단 첫 번째, 변곡점을 찾아볼까? 자, 이 근이 지금 어디 있죠? 그렇지. 2분의 5잖아. 여기는 1이잖아. 즉, 뭐랑 만나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두 개를 찾은 거야. 식으로 적자면 이렇게 되겠죠. fx 빼기, 뭐 직선이 있겠지. mx 플러스 n 되겠죠. 요 직선, 노란색 직선을 그냥 이렇게 세운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x-1, x-2분의 5의 전체 제곱. 최고차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얘를 이항해봐야 어떻게 된다고? 3차 계수와 2차 계수에는 영향을 못 줘. 왜? 얘는 1차니까. 그래서 변곡점은 그냥 여기서 막바로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요 놈의 근이 1. 맞지?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5 더하기 2분의 5. 맞니? 세근. 걔를 3으로 나누세요. 산술 평균을 구하면은 3분의 6이 되니까 2가 되겠지. 자, 요 2가 바로 뭐라고? 변곡점의 x좌표라고. 됐니? 됐고. 자, 하나 더 갈게. 여기서 선생님이 접선을 이렇게 쭉 연장을 할게요. 쭉 연장할게요. 왜 이걸 연장하냐면, 지금 이 정보까지는 뭐 썼다 이거야. 썼다 이건데, 뭘 안 썼어요? 아직. F형이 3이라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못 썼단 말이야.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나온 값이 지금 1이란 말이야. 맞지? 이건 알고 있어, 1이란 것. 그 다음에 여기는 2란 말이야. 그치? 여기는 몰라. 그런데 여기야. 맞다. 뭐가 왔냐면, 지금 이 길이가 뭐가 나왔다고? 1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여기 비율관계 쓴 것처럼 다시 만나는 점 있으면, 이 길이가 뭐라고? 1. 그러면 요 길이도 뭐가 돼야 된다고? 1. 요 길이도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맞습니까? 자, 얘랑 뭐가 정해졌기 때문에 변곡점이 정확하니까 이거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갈 거라고. 맞습니까? 자, 됐어.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고? 오케이. 3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1이란 간격을 더 갔으니까 2에서. 자, 여기 3이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4가 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왼쪽으로 또 한 칸 더 간 거잖아. 여기는. 맞니? 그러니까 이것도 1인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지? 1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갔으니까 여기가 공교롭게도 얘가 뭐가 된다고? 0이 돼. 0. 그런데 0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래.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다에 있는 F형은 마이너스 3이라는 정보도 여기서 써버린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 마무리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지금 봐봐봐. 3,6이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도 0,-3이라는 거 알고 있죠? 맞니? 이 두 점을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직선의 방식 세울 수 있거든. 맞지? 어떻게 세우면 됩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지? 오른쪽으로 3칸, 0에서 3 가니까 위로 몇 칸? 9칸 같잖아. 기울기는 3일 거야. 그래서 3x에다가 지나는 한 점은 0, 마이너스 3. 이게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3x-3이 되겠네. 되겠지? 3x-3이라는 직선과 자, fx라는 함수 두 개를 뺀 차이 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어디가 나온다고? 지금 0하고 어디 나오지? g1인데 g1은 3이잖아. x-3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fx의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여기에 1 이렇게 하시고 얘만 뭐 하시면 이항하시면 곧바로 fx를 구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인 F4는 말이야. 요 식에다가 그냥 4를 넣으면 돼. 알겠지? 4를 넣으면은 빼기 9는 4를 넣으면은 여기는 4가 되겠지. 4를 넣기 때문에 여기 1이 될 거고. 따라서 이항하면 13이 되겠지. 자, F4는 13 정답입니다. 자, 아마 이거는 이제 올해 2024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상을 좀 보게 될 텐데 좀 쉽지는 않아. 알겠지? 쉽지는 않고 첫 번째 너희 어려운 게 뭐라고? 함수적 사고야. 야, 너희가 이렇게 숫자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야. 2일 때 요 정도. 그렇지? 3일 때 요 정도. 자,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함수가 출제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산 능력이지. 계산 능력 너희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뭐 비율관계라든지 변곡점 좌표 찾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써야 됩니다. 만점에 도전하신다면.